다음은 학급 신문의 타이틀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급 신문의 틀은 이렇게 생겼고요. 맨 위에 이 세 칸의 학급 신문의 어떤 제목이라든지 발행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반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마크 이런 것들을 넣은 타이틀 부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칸에는요, 학급 신문의 이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6학년 6반이라면 6학년 6반 학급 신문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물론 제목은 다른 형태로 재치 있게 재밌는 이름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학급 신문에 제목을 넣었는데 이 타이틀 크기에 비해서 글자 크기도 작고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보기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들을 가운데 오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있는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해도 좋습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커서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상단에 보면 요런 마크 보이나요? 자,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 글자의 정렬을 나타내는 버튼들인데 평소에는 양쪽 정렬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 글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줄이 정렬이 잘 맞춰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정렬은 좀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이 이 글의 내용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정렬은 반대로 오른쪽을 딱 맞췄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 내용이 좀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제목이니까 가운데 정렬이 좋겠죠. 클릭되어 있거나 또는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버튼을 꾹 누르면 가운데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바꿀 때는 반드시 블럭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블럭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글자 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글자의 크기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위로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쪽에 있는 이 작은 아래로 화살표, 아래로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면 몇 개의 자주 많이 사용하는 글자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선생님은 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특이한 글씨체를 할 경우 다른 컴퓨터에서 그 글씨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학급신문 제목은 좀 크고 분명하고 뚜렷한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서 HY 경고딕이라는 글자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씨체가 아주 두껍고 큰 형태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칸에는 발행 정보를 입력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신문을 만든 사람은 보통 발행인이라고 합니다. 발행인에 쌍점 찍고 자기 이름 넣으면 되겠죠? 홍길동. 그 다음에 발행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신문을 만든 날짜를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2020년 9월 27일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처 이런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학교의 이름을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현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 줄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다 하면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160%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줄 간격이에요. 요걸 한 180%나 200%로 바꾸면 줄 간격을 넓게 해서 이렇게 조금
잘 보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왼쪽 칸에는 우리 반의 뭐 상징 마크나 아니면 우리 학교의 상징 마크를 넣으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 반에 학급 상징 마크가 있다면 우리 반 마크를 넣으면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의 마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요. 검색창에 우리 학교의 이름을 쳐주세요. 보통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학교 소개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 상징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보면 보통 학교의 상징 마크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의 상징 마크인 교포가 있고요. 교화, 교모, 교가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학교 캐릭터가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해도 좋고요. 선생님은 이 교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복사를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사한 다음 학급 신문에 와서 붙여넣기 해볼까요? 컨트롤 V를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이 부분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림을 붙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원본 형식 유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상에 있는 글자들을 복사해서 붙일 때는 여기 두 번째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하시고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원본 형식 유지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마크인데 오른쪽 불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자,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바퀴, 휠 부분을 돌려도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확대라는 버튼을 눌러도 화면을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그림, 사진을 편집해야 돼서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한글 프로그램의 윗부분 메뉴에 보면 자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르기라는 메뉴가 클릭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장자리에 갖다 대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 메뉴에 나타나는 자르기를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의 모양이 바뀌면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Shift 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메뉴의 자르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내고 이렇게 줄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다시 이 마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키우면 좋겠죠? 이 칸 안에 쏙 들어가게. 자, 그런데 보니까 정렬이 왼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여기 커서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면 마크가 가운데로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면을 축소해 보면 자, 우리 반 학급 신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윗부분, 타이틀 부분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해볼까요? 지금 이 틀을 보면은 선이 지금 다 연한 얇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선은 좀 굵은 선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그런 경우 블럭 설정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한꺼번에 모든 표가 들어가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 셀마다 적용 이 부분 찾으셨나요? 반드시 블럭 설정을 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각 셀마다 적용 이걸 누를게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
바깥쪽이라는 버튼을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바깥쪽 선들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때 굵기를 평소에는 0.12mm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좀 바깥쪽을 굵은 선으로 해주고 싶다 할 경우는 0.4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0.4mm의 선을 딱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바깥쪽 선만 굵은 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밖에도 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중 실선도 있고 이렇게 점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의 모양을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굵기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고요. 선의 색깔도 다양한 색깔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배경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표에 색깔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색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색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노란색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모든 블럭 설정되어 있는 칸 전부가 바탕이 노란색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렇게 색 채우기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색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색 채우기 없음으로 할게요. 대각선 탭으로 가보면 이렇게 대각선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각선이 필요 없으니까 없음으로 해야 되겠죠. 자, 테두리에 와서 설정 눌러볼게요. 선생님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가장자리 여전히 연한 얇은 선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확대해보면 지금은 축소되어 있어서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 굵기가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 거고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바깥쪽 선만 굵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학급신문의 전체적인 어떤 형태와 타이틀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분 저장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메뉴 아이콘 부분에 보면은 저장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꾹 눌러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꼭 저장해 주세요.